날 너무 좋다. 이쁘긴 뭘 이뻐. 우중충하구만. 나뭇잎도 정말 파릇파릇해. 그래봤자 나뭇잎이지. 너무래. 뭐 잘못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제발 제 스트레스 좀 해소해 주세요. 제발. 막바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일상의 스트레스 때문에 입맛 뚝, 의욕까지 뚝 떨어지셨다고요? 지금부터 화끈한 맛으로 스트레스 팍팍 날려보시죠. 스트레스 많이 쌓인 혜정 씨가 찾은 첫 식당 어떤 곳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사장님 제가요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오면은 좀 제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맞으신가요? 혹시 무슨 기운 안 느껴지세요? 우리 사장님한테 무슨 기운이 있나?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코끝이 좀 매콤한 게 매운 거 느껴지는데요. 느껴지죠? 저 매운 음식 먹어요 오늘? 네. 매운 요리 당첨! 화끈한 맛이 시작되는 곳 주방에서 우리 사장님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네요. 어머 사장님. 네. 아니 도대체 뭘로 그럼 스트레스를 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갈비. 갈비네요. 네. 쪽갈비 맛있는 건 다들 잘 아시죠? 구워 먹고 찜으로 먹고 다 맛있지만 무엇보다 잡내 안 나게 잘 손질하는 게 우선이죠. 국내산 돼지고기 야들야들하게 달래주기 위해 사과, 양파도 가득 갈아서 넣고 잡내 얼씬도 못하게 삶아줍니다. 그리고 매운맛의 결정체 청양고추가 한가득 들어갑니다. 일단은 고춧가루. 저희는 베트남 고추랑 국내산 그 일반 고추랑 섞어서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추장.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양고추 다진 거. 알싸하면서 깔끔한 매운맛을 내기 위해 매일 청양고추를 다져서 양념장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와, 매운맛이 화면을 뚫고 나오네요. 사장님 네네. 왜 이렇게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매워가지고요. 제가 매운 거를 맵찔이라 잘. 근데 이거 할 때 바로 금방 한 거기 때문에 매운맛이 금방 확 올라와서 기침이 저절로 가요. 그래요? 그렇게 매운가? 저 매운 거 좀 잘 먹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호기롭게 요 양념 조금만 찍어 먹어봐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에휴 저 매운 거 잘 먹는다니까요. 혜정 씨, 그래도 괜찮겠어요? 시뻘건 양념장을 진짜 조금만 맛보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어머. 너무 맵죠? 와. 오 맵긴 진짜 맵네요. 매운맛 이제 시작인데요. 이탈리아 고추로 알려진 페페론치노를 조금 더 넣어서 맛깔스럽게 삶은 쪽갈비. 양념장과 고춧가루 팍팍 올려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화끈한 맛이 눈으로 먼저 느껴지는데요. 게다가 콩나물까지 올려서 아삭한 식감도 기대되네요. 세상에. 여러분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이 흡사 약간 지옥에서 온 것 같은 비주얼. 상당히 겁이 나기도 하는데 빨간 게 그래도 군침을 돌게 하네요. 여기 밑에 보면 네. 묵은지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묵은지랑 고기랑 콩나물이랑 이렇게 삼합으로 드시면 오. 최고 맛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장미 가득 안고 장비부터 장착하는 혜정 씨. 빨리빨리 먹어봐요. 쪽갈비에 묵은지, 콩나물까지 얹어서 한 입 가득 먹어보는데요. 입안 가득 퍼지는 쪽갈비와 묵은지, 콩나물 맛이라니 이색삼합이네요. 진짜 맵네요. 네, 와. 맵죠? 근데 진짜 개운하게 매운맛이에요. 네, 이게 청양고추 다진 거로만 매운맛을 네. 내서 아마 개운하실 거예요. 콧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데 와 고기도 야들야들하고 네. 거기에 이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또 푹 고여진 이 김치까지 이 삼합이 최고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뼈 옆에 붙은 고기가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죠? 치즈 가득 품은 볶음밥까지 등장합니다. 매운 쪽갈비찜 양념으로 촉촉한 볶음밥 감동이네요.
아우, 계속 밀려드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이 매운 음식 드시면서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스트레스 타파! 아, 감독님, 아까 그 갈비찜 정말 좋았는데요. 좀 시원한 걸로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어요. 그러면 시원한 거 한번 드시러 가시죠. 어디요? 빨리 뛰어가세요, 뒤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요, 이 시원한 맛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요즘 좀 답답해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시원한 맛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오늘? 제가 오늘 시원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뭐야, 뚝배기 못 끓이시는데? 음식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비주얼 뚝배기 냉면입니다. 어머, 사장님,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무슨 냉면이 이 뚝배기에 담아져 와요? 아, 이게 이름이 해장물냉면이다 보니까 이걸 만들 때 뚝배기에다가 냉면을 담으면 어떨까라고 처제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뚝배기에 담게 됐어요. 아이디어 너무 좋다. 삶자마자 얼음물에 찰기 있게 촥촥 씻은 냉면. 뚝배기에 담고 온몸에 닭살 돋을 만큼 시원한 육수까지 푸짐하게 부어주면 여름에는 삼시세끼 먹어도 맛있는 냉면 완성입니다. 사장님, 맛있긴 맛있는데 에이, 솔직히 맵진 않네요, 이거. 이거 매운 냉면 안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그럼 제대로 매운맛 한번 보여드려요?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그럼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매운 불냉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냉면 먹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인기 메뉴 불냉면을 준비해 보는데요. 한국인의 매운맛 청양고추 가득 썰어서 새빨간 양념장에 투하. 혜정 씨, 괜찮겠어요? 다른 것을 넣게 되면은 이게 맛이 끝맛이 깔끔한 맛이 아니라 텁텁한 맛이 나서 매운맛을 청양고추로만 내서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양념장도 아낌없이 올려주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입맛 가득 도는 불냉면이 완성됩니다. 불냉면 한 입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매운데요? 고추를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내기 때문에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매워지는데 기분 좋은 매운맛. 손님들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서 진짜. 먹을수록 그 기분이 나빴던 이 스트레스가 기분 좋아지는 불냉면이네요. 한 입만 먹어도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매운 불냉면. 기분 좋게 매운맛에 와. 그동안의 스트레스는 사라진 지 오래네요. 못 참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냉면 육수로 마무리. 와, 시원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더위에 이 꿉꿉함에 스트레스가 불만이셨다면 불냉면 한 그릇 드셔보세요. 맵찔이도 모이세요. 맵부심 가득한 고수들도 모이세요. 입안에 불나는 불냉면과 묵은지 콩나물의 식감까지 환상적인 매운 쪽갈비찜이 여기 있습니다. 매운맛으로 더위 타파! 여러분도 함께해요. 예로부터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배가 드나들어 보보상의 활동이 많았던 내포의 고장 예산. 드넓은 호수 위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예당호는 예산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오! 흔들흔들해요! 유구한 역사와 자연이 아름다운 예산 속으로 걷기 여행 떠나봅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 보보상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내포 보보상촌입니다.
아, 진짜 무거우시겠다. 아니, 더운 날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와우, 엄청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보부상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보부상 박물관은 좀 신기하면서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보부상은 많은 분들이 그냥 산인으로만 알고 계신데 박물관에는 그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보부상 박물관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유통경제의 주역이었던 보부상의 역사를 보존하고 그 정신을 잇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내포가 보부상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건 지형적인 특징 덕분입니다. 아산만을 따라 육지로 깊숙하게 파고든 바다가 마치 실배출처럼 내륙 곳곳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포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보부상들이 활동하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장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장돌뱅이 혹은 장꾼으로도 불렸던 보부상. 전국 각지의 물건을 유통시킨 이들은 곧 우리나라 상거래의 역사가 됐습니다. 사실 보부상이라는 게 저한테 좀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여기 뒤에 이렇게 모습들을 네. 보니까 네. 보부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일장을 무대로 보부상들이 장과 장을 떠돌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보부상들이 5일장을 다니면서 전국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던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부상의 기원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삼국시대 이전에도 보부상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고요. 보부상의 상징과도 같은 페랭이의 긴 작대기인 촉작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산에 올라가면은 이 네. 스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이 보부상들한테 촉작대가 굉장히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지게 작대기로서의 이름이 촉작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장과장을 떠돌면은요 밤길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도적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밑에 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호신용 무기로서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도적을 만나면? 네, 그렇죠, 그렇죠. 오, 네, 훌륭합니다. 네, 그렇게. 네. 누구나 보부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닌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격증 같은 것을 받았으며 조직의 규율도 엄격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의 비상시에 보부상들의 활약은 빛났는데요. 실제로 보부상들은 임진왜란처럼 나라의 위험이 닥칠 때마다 발빠르게 군사 물품을 나르는 등 전국 각지를 빠르게 연결하는 통신병 역할을 하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드라마 속에서 보부상 보면요. 이렇게 집 나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사실 보부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뭔가 보부상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부상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부상촌을 나와서 찾아간 곳은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이야, 와, 아니 이 호수도 정말 넓지만요. 멀리서 봐도 이 출렁다리가 정말 길고 규모도 엄청 큰 게 빨리 건너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출렁다리는 길이가 402m인데 건너시려면 다리가 튼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저 이 다리 튼튼합니다. 근데 길이가 402m면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가서 직접 체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좋아요. 바로 가시죠. 가시죠. 네. 드넓은 호수 위에 마치 거대한 하프가 놓여있는 듯한 모습의 출렁다리. 그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우와, 이렇게 걷다 보면 콩 약간 뛰는 네, 느낌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오. 좌우로. 아, 진짜 좋다. 제가 엄청 출렁다리 좋죠? 조금 가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는 뭐 하나도 안 무섭네요. 아, 여기서는 안 무섭습니다. 저희는 넓은 호수를 물 위를 걷는 느낌이라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흔들림이 막 크게 없고 잔잔하게 은은하게 흔들리니까 뭔가 그 수면 위를 걷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 느낌 네, 같은데요?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다리 한가운데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또 다른 멋진 풍광이 펼쳐집니다. 와. 굉장히 넓죠? 저희 예당 저수지는 전국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 저수지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이상으로 어딜 가도 이런 저수지는 보실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예당호. 넉넉한 품처럼 시민들을 아늑하게 품어주고 쉬게 해주는 듯합니다. 좋아요.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둘레길 걷기도 좋고, 네.
경치가 좋잖아요. 출렁출렁하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예,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예.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예당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습니다. 음악에 따라 물줄기가 얼어지며 역동적인 군무를 선보이는 음악 분수입니다. 저희 예당 저수지는 규모도 규모지만 5.4km의 느린 호스길이 있기 때문에 걷다 보면 천연기념물의 황새도 보실 수 있고요. 물속에서 노는 물고기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렁다리만 왔다 갔지만 다음에 그 둘레길도 한번 걸어봐야겠어요. 네, 꼭 오십시오. 출렁다리에 이어서 찾아간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를 차지한 특별한 건물입니다. 곡식 창고를 베이커리 카페로 개조했다고 하는데요. 규모에 놀라고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 분위기만큼이나 그 빵의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따 기대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종류만 30가지에 달하는 빵들을 직접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빵과 음료를 맛보기로 합니다. 제가 이런 거 또 먹는 법을 알아요. 크림을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크림이 일단 먼저 들어오고 이렇게 딱 꺾었을 때 쌉싸름하게 퍼지는 그 커피 향까지. 젊은 분들도 좋아하실 테지만 저는 어르신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빵 안에 명란이 쏙 들어간 명란 바게트도 맛봅니다. 오, 이 짭조름한 명란 냄새. 쫄깃쫄깃한 바게트에 짭조름한 명란의 조화가 입맛을 확 돋구는 그런 맛인데요. 그런데 이 바게트 맛이 남다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표면을 주목해 주세요. 파프리카 시즈닝과 그 치즈와 같이 섞으면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어쩐지 감칠맛이 나는 게 명란 바게트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금빵입니다. 많이 짜지 않아서 좋은데요? 결을 따라 부드럽게 찢기면서 속살은 촉촉한 소금빵입니다. 다른 집 가면은 너무 바삭바삭만 하거나 퐁신퐁신만 하거나 하는 집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바삭, 쫄긴, 퐁신 다 들어있네. 촉촉. 촉촉.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에 자꾸 손이 갑니다. 이 버터의 풍미. 씹을수록 버터의 풍미가 더 전해지는지 아세요? 왜요? 몸의 체온으로 버터가 이제 입에서 녹는 겁니다. 그러면 전 체온이 좀 높은가 봐요. 버터 풍미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다음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몽블랑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페스츄리입니다, 이게. 페스츄리. 바삭한 겉과 달리 속은 아주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맛있다. 그 옛날 보부상들이 길 위에서 드셨으면 정말 힘이 날 듯한 그런 맛있는 빵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이곳 예산에 와서요. 보부상의 흔적을 보고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출렁다리 가서 마음의 정화까지 했고 이곳에서 맛있는 빵과 음료를 먹으면서 힐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천천히 거닐면서 힐링할 곳을 찾으신다면 이곳 예산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길 위의 삶이 곧 역사인 보부상의 자취와 드넓은 호수 위를 유유자적 거닐 수 있는 출렁다리까지 예산에서는 발길 닿는 곳마다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무작정 걷고 싶다면 예산으로 떠나보세요. 이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향기도 직접 만들어 쓰는 DIY 시대. 오늘은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강릉시 성남동을 찾았는데요. 오, 여기 뭐지? 오,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평범한 직장인에서 조향사이자 센터장이 된 박소현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 향기가 가득합니다. 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조향을 교육하는 공간이자 또 조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향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언뜻 알 것 같지만 이 조향이란 단어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조향은 향을 제조하는 일인데요. 두 가지의 향을 가지고 하나의 나만의 향을 만드는 일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것을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 개성에 맞는 자신의 개개인에 맞는 향을 만드는 MZ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향을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향을 찾으러 오시기도 합니다. 오늘 클래스 하시면서 이 향들을 다 맡아보시고 내가 원하시는 향 2가지를 골라서 블렌딩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향료 샘플 키트에서 마음에 드는 향료들을 골라 1차로 배합합니다. 여기에 음악을 결합하고요. 2가지 향을 섞어야 하니 각각 넣을 비율을 정하고 종이컵에 오일을 비율에 맞춰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데요. 원하는 비율을 완성한 후 향수 공병에 베이스와 오일을 넣고 섞어주면 나만의 향수 만들기 완성입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강릉에 혼자 여행을 오게 됐는데 좀 여행 온 김에 특별한 게 있나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제 여기에 나만의 시그니처 향수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향을 만들고 싶으셔서 오신 건지요? 오늘은 좀 여름이니까 시원하고 좀 달달하고 좀 그런 향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제가 만들고 싶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만든 향수 어떻게 하실 건지요? 네, 요거 제가 잘 설명하도록. 누구 선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진짜 이거 솔직한 마음인데 뭐 별게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확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성향도 파악이 되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걸 상상하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되게 다양한 그 어떤 감정과 경험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니 직접 향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신선한 일인지 몰랐어요. 향과 그리고 그 소리, 음악 이런 것들을 결합하신 큰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향과 음악이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어요. 근데 향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실 거예요. 향에는 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노트가 음악의 노트에 기원을 합니다. 음악에서 우리가 노트라고 해서 음표들이 있잖아요. 그 노트에서 기원을 해왔어요. 향과 음악이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현재인 2022년도에 한번 해보고자 한 거죠. 보니까 또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음악가 분들이랑 함께 향과 음악을 함께하는 콘서트도 올해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요? 네, 그 쿨링기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페스티벌이 야외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쿨링기에 물이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것을 향을 주입을 해서 물과 향이 같이 분사가 돼서 향수가 하늘에서 파라라라 떨어지게 그렇게 저희가 공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다채로운 향기의 매력을 자신만의 조향으로 표현하는 조향사. 어떻게 조향사가 되셨나요? 저요? 저는 사실 향장학 전공을 하지는 않았고 다른 이공계 전공을 원래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강릉에 우연히 이제 놀러 왔다가 지금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공방에서 향 만들기 체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향을 만들고 강릉을 여행하면서 향을 뿌리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금 그 향을 맡으니까 그때 좋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는 향을 해봐야겠구나 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궁금한 게
그 조향사라는 이 직업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가요? 늘었나요? 네, 많이 들으셨죠. 지금은 향도 하나의 자신만의 표현이고 옷을 입으시는 것처럼 향으로도 나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실 수 있고 지금은 사용하시는 화학 제품 중에 향을 안 사용하시는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조향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조향사요. 뭐 향장학을 전공하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많이 향을 많이 맡아보시고 그 후각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을 시향해 보시고 이거를 기억하고 나중에 잘 배합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좋은 향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시향을 해보시고 후각 훈련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 조향사가 꿈꾸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께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수를 하나 이상씩은 꼭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옷을 갈아입듯이 향수도 TPO에 맞게 뿌리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데에 비해서 국내 조향사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 시장 성장세에 맞춰서 향을 배우시면 같이 성장하실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향료 회사나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오프라인 공방 창업을 하신다거나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시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업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로도 활동하시기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향수 만들기. 이제 자신의 개성을 나만의 향기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본 오사카. 제1제주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 이곳은 쯔루하시입니다. 거의 모든 전철이 이곳을 경유할 만큼 교통의 중심지죠. 하지만 쯔루하시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간판만 없다면 한국인가 싶을 정도네요. 일본으로 건너와 갖은 고생을 하며 뿌리를 내린 곳.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이렇게 눈부시게 바꿔놓은 것도 바로 제주 사람들이었습니다. 쯔루하시를 만들고 고향 제주를 발전시키며 여전히 일본에서 살아가는 오사카의 제주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시장으로 들어서면 이곳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잠시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각종 부침개부터 김밥과 온갖 반찬들. 세상에 족발도 있네요. 한국과 제주 것이라면 없는 게 없는 이곳이 바로 쯔루하시입니다. 누군가 제주 동문시장 같다고 한 말이 빈말은 아닌 듯하네요. 다 이쪽에 다 한국 사람들이야. 교포들도 있고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들 다 만들고 모든 것이 똑같은 음식만 다 만들잖아. 다른 것이 어디 좀 가게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이. 파는 음식도 사는 모습도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곳곳에서 제주 사투리가 들려오던 곳. 강경자 씨는 45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주 분들도 많고 근처에 제주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뭐 2세대, 3세대 되니까 이제 제주도 말 하는 사람이 없지. 우리 세대 정도. 돌아가시거나 대부분 고령자이신 제1제주인 1세대. 그분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는 참존사 고태수 스님.
14년 넘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고향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곳만은 빼놓지 않고 오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요. 벌써 한상 가득 차려져 있네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일부러 토요일 날 식사, 다른 데는 안 가도 식사회만은 가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가자 해도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 밥 먹으러 놉니다. 가누기도 힘든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오신 어르신. 고향 사람과 고향의 맛이 그리우셨던 게죠. 3년 있으면 뱃살. 오래 살았지. 근데 아파 누나 어디가 아프니 와가네. 만나 이 손도 아프고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스님이 보여주시는 쯔루하시 시장의 사진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할머니. 그 옛날 시장에서의 억척스럽던 시절이 생각나신 걸까요? 가족을 건사하고 고향에 기부하던 그 치열했던 시절 말입니다. 이 쯔루하시 시장에서 떡집을 한 40년, 50년 했어요. 50년. 그 얘기 날로라 1분 살면 나 돈 보내줘가면 죽기도 애 먹지 말하는데 장사 조그만히 해요. 괴기형 사당 먹으라 이렇게 오지산 이랑이 이렇게 그래 소리면 물이 얕다가 괴수긴 다 만나. 오늘도 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다다키마스. 고맙습니다. 도안다키도 먹어. 왜 밥을 안 먹어요? 김치와 잡채, 흔한 반찬이지만 고향을 떠올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식사 모임.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 고향의 언어로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잘 안 먹어요. 이제 오면 내 마마가 잘 해주니까 먹지만. 그냥 식술까지 잘 생각해 주니까 막 고맙고 생각합니다. 달달한 일본식 과자처럼 이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달콤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어느새 얼굴에도 화색이 돌고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이었네요. 저는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 이분들 뵈니까 기뻐요. 저기 집에서는 혼자만 이렇게 막 옆에 집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뻐요. 고향 사람들도 보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처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없을까. 그리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아까처럼 뭐 양로이라든가 제주 도민만을 위한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 하나의 공간이 있어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고태수 스님은 지난 1980년대 종교 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는데요. 그의 눈에 띈 건 어렵게 살아가는 제1제주인 1세대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헌신했지만 병들고 가난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시작한 게 바로 토요일 밥 먹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모시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심리상담 자격증과 복지 관련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1세대의 삶을 잊지 않으며 그들이 남은 여행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 도민만을 위한 오사카 도민센터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이제와 곳곳에 바로 여기입니다. 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과 막 여기에 이 앞에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여기가 앞에 큰 넓이. 제주인 오사카 센터가 되는 네, 거죠? 제주인 오사카 센터. 제주인 오사카 센터. 그곳이 생기면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죠. 더불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노력도 이어질 겁니다. 2세, 3세들도 제주도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고향에다가 많은 공헌을 했는데 모른 척 했는데 그래도 아는 척 해주는 것 같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줌으로써 2세, 3세도 제주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랄까 이런 것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0년의 시간을 이어온 오사카 속 제1제주인의 삶터 쯔루하시.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해온 제1제주인 1세대. 1세대의 기억을 안고 더 발전해가는 쯔루하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썸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는데 우선 썸이 뭐예요? SUP라고 스탠드업 패들보드라고 해서요. 우리가 보드 위에 일어서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해양 스포츠입니다. 여기가 썸의 성지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수영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을 SUP 특화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샵들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SUP가 그 때문에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아이들이 벌써 썸을 이렇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성인들, 이제 노인들까지 모두가 탈 수 있는 게 이 섭의 매력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SUP. 우리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해양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SUP의 성지, 광안리에서 제대로 즐겨볼까요? 썸도 첫 도전이고 나 너무 설레는데 너무 무서워.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지? 일단 도전! 렛츠고! 능숙하게 패들보드 위로 올라가는 아이들. SUP 첫 도전인 유림 리포터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SUP는 아이들 운동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이랑 같이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물에 혹시라도 빠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고요.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SUP.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인데요. 바다 위에서 노를 젓는 동작은 정신 호흡 운동에도 좋다고 해요. 부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푸드섭이 있는 거예요?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로 달려나갈 준비 중인 아이들. 무슨 대결이죠? 아이들 맞춤형 키즈 SUP 수업. 전신 운동 효과는 물론 친구들과의 페어플레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탄 거예요? 3년 정도 됐어요. 3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이 썸의 매력은 뭐예요? 뭔가 힘들어도 계속 가면 끝이 보이고 그리고 언니들이랑 막 밥 끝나고 수업 끝나고 바다에서 놀고 하는 게 재밌어요. 진짜 멋있다. SUP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 광안리로 오세요. 섭 위에서는요, 광안리 해수욕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는데 저 섭 위에서 요가도 하고 섭의 맛집 저랑 함께 체험해보러 가보시죠. 광안리에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SUP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지금 국내 최초로, 세계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저 섭을 타고 바다 위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패들보드 위에서? 예. 오, 또요? 일단 우리가 여기 또 강할리가 유명한 게 선셋이라고 해가 지는 노을의 시간에 맞춰서 패들보트하고 우리가 지는 저 강한대교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광안리.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의 아름다운 일몰을 패들 위에서 감상할 수 있다니 정말 낭만적이죠. 부산의 한낮 바다를 즐겼으니 이젠 밤바다를 만끽해봐야죠. 우리가 아까 낮에 부산 바다를 즐겼다면 이제 밤바다를 즐기는데 약간 선선한 바닷바람과 함께 이렇게 즐기니까 약간 내가 힐링하러 온 것 같아. 운동이 아니라 힐링이고 지금 이렇게 젖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앞에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많은 분들이 SUP를 즐기기 위해 광안리에 모였는데요. 행복해 보이는 유리물부터 아름다운 밤이에요. 재미와 낭만이 있는 광안리의 밤. SUP와 함께여서 더욱 즐겁죠. 저녁 때니까 불빛이 더 예쁘게 보여가지고 야경이 너무 예뻐서 계속 보느라고 정신 팔렸던 것 같아요. 일단 쉬우니까 그냥 접하기도 쉽고 그냥 타는 방법도 쉽고 하니까 뭐 누구나 뭐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비만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왔네요. 밤이 깊어가고 짜잔! 바다 위에 영화관이 생겼네요. 세계 최초의 SUP 바다 영화관. 패들보드 위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작년에 국제영화제를 여기서 개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면 일회성이 아니고 매일 어떤 분이라도 여기 와서 내포츠를 즐기면서 또 영화도 볼 수 있는 문화와 내포츠를 융합해서 융복합 내포츠를 만들어보자. 부산 해양레저의 새로운 문화가 된 SUP 영화관. 이색적인 매력에 흠뻑 취하는 밤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아쉽게도 드론 쇼는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은요 꼭 오셔서 이 드론 쇼뿐만 아니라 뭐 요가 그리고 선셋을 보는 그 광경 그리고 저처럼 바다 영화관도 모두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해양 레저 스포츠의 발전은 어디까지 쭉 싹키즈로 여러분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SUP의 매력에 퐁당 빠져보세요.